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비츠로테크 종목 브리핑 요청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비츠로테크 문의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320원에 3월 4일에 매수를 하셨죠. 그래서 비중이 31%입니다. 그래서 누리호 발사에 성공을 했는데 오늘 왜 떨어질까요? 라고 문의를 남겨주셨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예상 밖으로 단기 최저점을 지금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전력기기 그리고 전력 부품 그리고 우주항공 산업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좀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누리호 발사 성공 소식에 관련된 테마주 중에 하나였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누리호 2차 발사 소식 성공에도 불구하고 오늘 관련주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상승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좀 실망감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원인들을 보자면은 사실 이미 재료 자체가 시장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세게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어느 정도 그 누리호에 대한 기대감들은 이미 앞서서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상과는 다르게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경향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 비츠로테크라는 기업이 성장은 그럼 잘 하고 있느냐를 또 봐야겠죠. 이미 이제 노출된 재료에는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추가적인 상승은 또 다른 이슈가 강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실적적인 어떤 모멘텀을 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추후에 또 누리호 관련해서 상승은 할 수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앞서 반영이 되었다라는 걸 오늘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가기에는 조금 리스크 대응이 안 된다. 리스크 관리에 좀 어렵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테마가 강하면 단기적으로 급등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물리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더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작년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매출액은 약 5%가량 증가를 했지만은 영업이익은 오히려 21.6% 정도 감소를 했죠.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한 30% 이상 감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성장세가 둔화됐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매출액은 증가를 했지만 원가율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가율 상승이나 이런 판관비, 일회성 비용이 좀 증가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전년 대비 좀 감소를 했다라는 점에서 실적의 어떤 성장성이 조금은 둔화된 시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매출액도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지금 감소를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원가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판가 인상을 하지 않고서는 이 원가 상승분에 대한 손해는 기업이 그대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내부적인 문제들이 현재 어떤 그 성장을 좀 가로막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원가율 문제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느 업종이든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좀 피해갈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까지도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상승은 누리호 발사 성공에 따른 어떤 그냥 일회성 테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누리호 테마가 이제 1회일지 다발성으로 진행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우선적으로 오늘의 주가만 보자면은 이미 좀 앞서서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을 차트상으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사는 전력 부분의 매출이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근데 이 전력 부분의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상 그렇게 고마진 사업은 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력 부분보다는 전지 부분을 조금 더 사업을 다각화하는 게 수익성 개선에 좀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전력 부분이 굉장히 전년 동기 대비 2020년 대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엔 굉장히 좀 크게 늘었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력 부분이 그런 고마진 사업은 좀 아니라는 점에서 수익성 개선에 좀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 부분 같은 경우에 오히려 전년 이제 2020년 대비해서 21년도에 오히려 비중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전력 부분 매출 비중이 올해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일단 원가율 상승은 계속해서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 실적도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누리호 발사에 대한 테마성으로 접근을 하셨더라면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들 굉장히 좀 많이 있죠. 특히 이제 비츠로텍 같은 경우에는 테마로서 엮였지만은 사업 부분에서는 사실 전력 부분에 가깝습니다. 전력 사업에 좀 가깝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전력 사업도 어찌됐든 우주항공 산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지만 고마진 사업은 좀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은 아쉽다라는 겁니다. 특수 부분 쪽에서도 이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어떤 특수 전공 설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지금 항공 우주 사제품을 또 생산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제 우주항공 산업으로 당연히 연관이 되겠지만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선 비중이 가장 적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온전히 그 테마에 대한 수혜를 좀 받기 위해서는 사실 이 종목보다는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장성도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주가도 좀 비례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기술적으로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어떤 방산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항공 쪽이랑도 연관이 돼 있고요. 우주 사업의 정지궤도 복합 위성 등 이런 이제 핵심 부품들을 또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 우주 관련 산업으로서 가장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산이라든지 기체 부품에 대한 비중이 거의 60%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우주 산업에 대한 전망을 보고 투자를 하신 거다라고 하면은 사실 비츠로테크보다는 요런 이제 성장성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엄청난 성장성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3자릿수로 떨어졌지만 올해부터 다시 복귀를 했죠. 그래서 이제 2023, 24년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또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정부와 계약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일정적으로 현재 군용기라든지 민항기, 헬기 이런 항공기 등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수주들이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안정성 역시도 비츠로테크보다는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종업계랑 좀 비교를 해봐도 메리트 자체가 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 그 누리호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 부분들로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해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지금 현재 어쨌든 최저점을 갱신했다라는 건 앞으로 바닥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반대로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예측도 중요하지만 예측보다는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이 지금 31% 정도시니까 절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좀 덜어내고 나머지를 손실 최소화를 좀 시키는 것도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찌 됐든 테마 자체는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누리호 관련 테마던 기업의 성장성, 어떤 우주항공에 대한 그런 미래를 보고 투자하신 거라면 이 종목은 좀 맞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셨다면은 말 그대로 단기적인 좀 대응을 하시면서 반등을 노려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마무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문의 주신 분의 날짜를 지정해서 오늘까지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 얼마만큼의 또 누적 수익률을 쌓을 수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고요. 일단은 매수하신 뒤에 이런 익절 구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죠. 항상 이럴 때 매도를 해야지만 내 수익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상승 구간에서 항상 분할로 매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는 반드시 추가 매수 전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한번 좀 강조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총 2달 동안 총 누적 수익률 15%라는 네, 수익률을 달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매도는 네, 6번의 매도 구간이 나왔습니다. 최근 2달 동안 시장이 좋지 않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15%라는 수익률은 엄청난 수익률이죠.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문의를 주신 건데 사실 이런 이제 가격 전략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급락 장세에서 네, 오히려 공포를 느끼실 게 아니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매수 전략을 잡아주는 요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네, 프로그램 문의라고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종목 브리핑 요청하시는 분들은 뭐 종목명, 매수가, 날짜까지 네, 적어서 종목 문의라고 네,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